누군가는 이 정보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가 그냥 초대해서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인드를 좀 오픈하셔서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제가 8년 전에 알았던 이 정보로 인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오신 어떤 분이 이 정보를 받아가셔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저는 선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은 선물 같은 사람이 되자가 모토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정보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하고 가려고 그래요. 오늘 마케팅 플랜 하는 날이에요. 알고 오셨죠? 근데 사실은 제가 서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대구에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 파트너가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있는 파트너랑 이제 몇 분 소비자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 외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막 아메 얘기하면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제 퍼스널 스토리를 갖고 왔는데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아, 저 여자가 저런 스토리가 있어서 아메이라는 수단으로다가 저렇게 인생을 바꿔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신 다음에 마케팅 플랜을 들으시면 좀 더 잘 들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주부 생활만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24살에 결혼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중풍이셨어요. 결혼할 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중풍인데 제가 한 7, 8년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요. 저희 어머님 이제 13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님만 모시고 있는데 이제 제가 우울증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밖에는 안 나가고. 근데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뉴욕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여자예요. 뉴요커. 되게 멋있는 여자. 막 세련되고 막 자기 일이 있고 막 이런 여자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그런 여자를 굉장히 동경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친구가 프랑스 남자친구인데 농장을 해요. 포도 농장을.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벤츠 컨버러블 오픈카를 타고서는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러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장면을 보고서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여자도 있구나. 영화였지만 저렇게 사는 여자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이제 이렇게 오려놨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제품을 쓰다가 3년 반 동안 제품을 썼었어요. 저는 제품을 3년 반 동안 쓰다가 아메 사업을 만나게 돼요. 스폰서는 저희 아가씨였고요. 그래서 제품을 쓰다가 아메 사업을 만나서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양동이 수입이 아니라 인세소득,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같은 소득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소득을 알고 나서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제가 저 차를 샀어요. 다이아몬드 3년 차에 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나고 그냥 꿈만 꿨던 그런 사람이 아메이라는 좋은 수단을 만나서 옛날에 과거의 박은영의 그냥 꿈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진을 누군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젊은 남자분이 이런 모임에 왔었어요. 제가 저 차를 탄 모습을 보더니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그분이 자기 꿈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옛날에 꿈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을 현실로 살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지금 꿈인데 저한테는 지금 현실이 됐다는 거죠. 왜요? 아메이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복학생 선배를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 낳고 지금 17년 차 주부거든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빠는 학생이 무슨 돈을 버냐 공부를 해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공부는 한 건 아니에요. 연애만 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살림만 했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저희 남편 지금 사업해요. 컴퓨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된 남자예요.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15년 됐어요. 저희 남편 사업한 지는. 저희 남편이 하는 밖의 사업을 보면서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랑 상관없이요. 트렌드에서 밀려나게 되면 저희 남편이 외국에 가가지고 찍어갖고 온 그 아이템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기가 없으면은 고스란히 다 그냥 재고로 남아서 쫄딱 망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돈 벌어서 이쪽에서 다 메꾸고.
현상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쉽지가 않은 게 사업이에요. 그래도 그 업계에서 그걸 잘 유지하면서 가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아메이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거든요. 자기가 사업을 해보는 남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던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린 자기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이라는 걸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못한다고 너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저희 남편이 생각과 다르게 멋진 시스템 때문에 제가 성공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플랜은 그냥 제품 조금 써봐서 캐시백 받는 거? 그런 것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제가 8년 전에 선택했던 그 빅비즈니스 2년에서 5년 플랜으로 시스템대로 하면은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플랜을 제가 듣게 돼요. 8년 전에. 그 플랜을 듣고요. 그냥 따라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스폰서님이 아가씨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언니 이 시스템 속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가씨가 이미 3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제가 미팅장에 나왔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 수입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작할 당시에 아메이 이제 오픈한 지 15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다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알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영아 제품은 좋으니까 제품만 써. 사업은 하지 마. 왜? 아메이 사업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 많이 나왔고 그 성공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앵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하지 마. 제품만 써.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희 아가씨보다 더 높은 핀이 됐어요. 저희 아가씨는 에메랄드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앵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수입이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 사업은 밖에서 하는 사업은 자본이나 능력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생필품으로다가 진짜 이 멋진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일을 해보셨거나 무언가 사회생활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좀 하실 수 있거나 무언가 밖에서 자기 사업으로다가 성공했거나 어떤 그런 분들은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팅장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강사들 프로필 얘기하면요 저는 없잖아요. 주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임에 오다 보면 대단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쓰거든요.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중에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뭐 전문직도 있고요. 뭐 변호사, 의사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진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부터 뭐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케팅 플랜을 들으면은 굉장히 저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끝나고 나서 저 사람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물어보면 전직이 괜찮았잖아요. 그러면은 저러니까 성공했겠지. 잘났으니까 성공했겠지. 너무 좋은 플랜이지만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수없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생각만 하면서 우리 아가씨를 원망했어요. 왜 나를 이거를 갖다 줘가지고 안 할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할 것 같고 할라니 힘들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마음으로 좀 오픈된 마음으로다가 평범한 사람도 제대로만 하면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느낀 건 뭐냐면요. 무언가 이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데 밖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밖에서의 성공 시스템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텅텅 비어 있었잖아요. 백지 상태였잖아요. 시스템만 배워서 그거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2년에서 5년 플랜 중에서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플랜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가난이 대물린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아메이 미팅장 나와가지고 그 책 속에 있었던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도표들을 우리 스폰서님들이 막 이렇게 그릴 때요. 굉장히 많은 적지 않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피라미드 구조에서 사회 계층에서 우리가 올림픽하고 그랬을 때는 중산층이 많았던 그런 항아리 모양으로 됐다가 20대 80 법칙에 의해서 그 중산층들이 무너져 내려서 20대 80으로다가 호리병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95대 5%로. 근데 그 호리병 모양이 아니고요. 동그라미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성공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95%로 떨어진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부자로 갈 수 있는 그 5%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아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실은 현실 점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살아보면은 다 힘든 거 알고요. 평생 직장 없는 거 너무 알고 있고, 정년이 너무 짧아져서 40대 중반이면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고, 자영업을 해도 진짜 성공 거기 확률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자본금 투자 리스크 너무 많고, 저도 사실은 아메이를 하기 전에 너무 제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니까 저희 남편이 집에만 있어서 제가 우울증이 더 심해진 줄 알고,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해볼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한 이유가요. 무서웠어요. 무언가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돈이 뭐 몇 억씩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3억씩 5억씩 들어가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3억 5억 날릴 바에 그냥 집에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리타분한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1위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빈곤감이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35세 2인 가족이 60세에 은퇴 후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약 3억 8,215만 원. 근데 이게 굉장히 미니멈이라는 거죠. 최저 생계비가 약 86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매달 적립해야 되는 돈이 6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주부들한테 물어봐요. 저희 집 홈미팅에 이제 이렇게 제품 공부하러 오시는 소비자들을 물어봐요. 한 달에 저금 얼마 하냐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빚 안 지는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도 없는데 빚도 있어요. 요즘에 진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 말하는 그 사이드 50만 원 정도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흔히 저희가 그냥 스몰 비즈니스 정도? 이렇게 모이면 안 와도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정도만 해도 5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또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근데 매달 60만 원씩 100만 원씩 저축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약 3억 8,215만 원인데요. 이 돈을요, 저금으로다가 하려면요, 100만 원씩 30년 저금해야 되는 돈이에요. 100만 원씩 30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상하이 소득자가 1인 소득 금액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요, 45.2배로 증가했어요. 옛날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비율이 18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금액의 차이가 45배 이상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대 20 법칙이 깨지고 이제 5%의 사람만이 그 95% 돈을 다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벌고 있냐? 누가 부자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대기업 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한 임원, 그다음에 기업 매각자, 머니 매니저, 최고의 경영자. 그래서 뭐 S전자의 최고의 경영자는 한 30억씩 받으시는 거 아시죠? 30억. 그러니까 평균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의 170배를 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외국 유학 갔다 와서 S전자 간다 해도요, 등재 임원은 되기 힘들어요. 그냥 뭐 이사 정도는 될 수 있지만요, 한 3억에서 5억이에요. 등재된 임원은요, 다 패밀리예요, 패밀리. 로얄 패밀리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30억씩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불가능해요. 내가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희박하죠. 근데 저는 그거 인정하기로 했어요.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은 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가슴이 굉장히 떨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새로운 신흥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미 부자가 됐죠. 그 다음에 재벌들은 부자인 거 다 아시죠. 거기에는 기득권이 다 형성돼 있어서요. 내가 이제 새롭게 거기를 치고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재벌되고 싶다고 갑자기 재벌될 수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땅 갖고 싶다고 갑자기 땅을 엄청나게 오른 땅을 막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배밭이고 뽕밭이었는데 그걸 내가 살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모든 부가 다 기득권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엘빈 토플러가 누구냐면요. 미래학자예요. 그래서 경영학이나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들 다 필독서로 읽는 엘빈 토플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쓴 책이 부의라는 책이에요. 새로운 신흥 부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프로슈머라고 얘기했거든요. 프로슈머가 뭐냐면요. 제 직업이 프로슈머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참 포기가 빨라요. 제가 되지 못할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미 시작하고 미국의 100만 장자 중에서 20%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저는 아까 가족 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자매랑 저희 언니는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제가 한국 아메이를 미국으로 수출했죠. 그래서 제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미국에 네트워크 있고요. 저희 언니가 미국에서 성공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요. 제가 저번 달에 베트남 아메이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미국 아메이는 매번 가죠. 동시대를 살면서 미국 아메이도 경험하고 동시대를 살면서 베트남 아메이를 경험하면서
지금 전 세계 58개국에 아메이가 나가 있는데 53년이 됐어요, 아메이가. 맨 마지막 나라가 베트남 아메이예요. 그래서 제품이 몇십 가지밖에 안 되고요. 다이아몬드가 2조인가 있더라고요. 수삭 다이아몬드 1조 있고. 예전에 과거에 우리 한국 아메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아메이를 갔다 오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아메이를 갔다 온 느낌? 과거의 미래를 알고 내가 현재를 아니까 아마 아메이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 선진화된 미국에서는 이미 100만장자 중에서 20%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트렌드다. 그리고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를 아직은 기득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왜냐면은 아메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와, 대단해. 내가 만약에 저 강남에 땅 100평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좋겠다 그러죠. 나 아메 다이아몬드야 그럼 진짜 좋겠다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기회라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맞죠. 그리고 엘빈 토플러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가 다 맞았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 기득권이 형성된 거 나 기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 다 못 알아보지만 이게 뽕밭이 강남의 땅, 잠실의 땅이 될 게 내가 알았잖아요. 제가 잠실에서 살았거든요. 잠실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과거에 뽕밭이었대요. 근데 롯데 신격구 회장은 다 그 땅을 사들였잖아요. 엄청 부자가 됐죠? 부자들은요,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S전자 같은 데도요, 다 경제연구소가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연구소 하나씩 갖고 있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 아메의 자산소득이요, 소비를 했는데 소득이 되는 그런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유통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실 때요, 유통이 변화를 몰라가지고요, 이 시골 같은데 이렇게 대형 할인점이 안 들어온 데는요, 대형 할인점을 모시고 가서 이런 데가 대형 마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는 집에 와서 설명을 했대요. 저도 CD에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할인마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주도까지 어디 뭐 진짜 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유통에 저희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메이 딱 시작했을 때 저한테 다 뭐라 그랬냐면은 아메이 제품 좋은 건 인정해. 근데 아메이 제품 비싸지 않아? 비싸게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해를 못했을 때, 이 사업을 이해를 못했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보니까 광고 총판 도매 소매요. 70에서 80%의 유통비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기업에서 치약을 만들고 생필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산자가.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제품을 만들지도 않은 저 유통업자들이 돈을 700원, 800원을 벌어가는 걸 보니까 대기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까지 내가 다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제품도 대기업이 다 만들고요. 광고회사, 제일기획 같은 것도 다 대기업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광고사 다 가지고 있고요. 할인마트 누가 다 해요? 대기업이 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한 회사가 시작했는데 모든 대기업이 다 지금 할인 매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제품을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 유통에서는요, 저 소매나 뭐 도매를 하는 이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생산, 광고, 할인점을 다 대기업이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쓰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 상실의 시대라고 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대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가 그 유통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고품질로 만들어요. 한 400원 정도의 고품질로 만들어서요. 소비자한테 직접 줘요.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마다 58개국의 아메이가 들어갔는데요.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아메이가 적용되는 게 달라요. 미국은 직접 판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다이렉트 셀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메이가 들어올 때 이런 아메이에 대한 유통, 회원한테 직접 주는 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법에 접촉을 받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단계로 알았죠. 근데 2013년도가 되면서 이제 아메이가 다단계법에서 나오면서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식이 많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밖에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다른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했던 이 돈이요, 소비자가 쓰고 내가 구정 광고를 하면은 광고 유통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면서 대기업이 다 하는 그 할인 매장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 마트 다 하고 싶으시죠? 근데 몇 천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못 해요. 대기업이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본 비전은 뭐냐면은 내가 치약을 좋아서 쓰고 치약을 전달했는데 나 때문에 치약을 쓰는 사람, 나 때문에 화장품을 쓰는 사람, 나 때문에 생피부만 쓰는 사람들의 이 네트워크를 만들면 다 내 거라는 거죠. 그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유통비를 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이고요. 경제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세제 같은 거 잘 쓰는 방법 배우세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그냥 원액으로 다 쓰시지 말고. 그러면은 뭐 디시드랍스 같은 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써요. 4인 가족이. 11,000원짜리가 마트에 파는 설거지 세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메이 제품이 정말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 한번 해보세요. 택배 다 되고요. 100% 만족 보증되라는데 3개월 이내에 된다는 거예요. 제품 막 뜯어보고 먹었는데 나 그냥 89일 만에 반품해도 다 된다는 거죠. 저도 사업 시작하고 나서요. 어떤 소비자가요. 반품을 했어요. 뭘 반품을 했냐면은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근데 89일 만에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는지 아세요? 뚜껑이 깨졌다고. 근데 집에다가 또 자기가 쓸 거를 또 덜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품을 해줬어요.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 플래티넘 됐어요. 엄청 깐깐한 소비자여가지고 그 소비자가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설거지가 잘 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 잘 되는지를 맨날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 엄청 공부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플래티넘이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 똑똑해요. 제품 왕이에요, 왕.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 회사 없어요. 그 다음에 기금화되어 있는 돈이요. 한 35% 정도 돼요. 매출액에. 그 돈을 제품을 쓴 소비자한테 제품을 쓰고 구정 광고와 노력에 의해서 다 돌려준다는 거죠. 마트 하고 싶다면서요. 아메이가 마트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아메이 말고 딴 거 없어 이래요.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10번 정도 알아보셔야 돼요.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다단계랑 잘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다단계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생산자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판매 사원들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업자. 근데 사실은 아메이는요. 제가 사업한다고 말은 하지만 소비자예요. 소비자. 근데 저는 구정 광고를 하면서 쓰는 소비자인 거죠. 프로슈머. 근데 여기는 영업 판매원 같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팔고요. 돈을 남기는 거예요. 보시면은 200원짜리 물건을 받아서 400원에 가지고 있고요, 제품은. 그래서 이익이 남았죠. 회사도 200원. 그 다음에 판매하는 영업사원들한테 줘야죠. 100원.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200원 남겨서 판매하는 사람들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합법적인 다단계는요, 실질적으로 누구를 피해 끼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랑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요. 손해 끼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입의 역전은 안 돼요. 제가 우리 아가씨보다 수입이 역전되고 제가 핀도 더 높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다 단계예요. 단계가 많아서 회사 구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 과장님보다 월급이 많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수입이 많아질 수가 없는 게 다단계예요. 근데 피해 끼치진 않아요. 합법적인 다단계. 물론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랑은 다르겠죠. 아메이랑 좀 구분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라진 직접 판매 등록 업체 수예요. 700개. 아메이를 비슷하게 표명해서 아메이는 어떤데 저떤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많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61은 소비자가 다단계 하면 불법 판매 사기를 떠올리는 비율이고요. 14는 2003년 이전 등록한 507개 업체 중 2013년 중에 영업 중인 업체 수가 14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생존율이요 2.76이에요. 근데 아메이 정말 대단해요. 53년 동안 58개국에서요 한 군데도 철수한 나라가 없이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작년에는 1등을 했죠. 미국에서. 아메이 포인트를 보시면요. 아메이 포인트는 한 달간 모으고요. 그냥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면 원타임이에요. 캐시백은 한 30만 원 정도 썼을 때 한 9천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한 20만 원 썼을 때 6천 원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캐시백으로도 받는 거는 200원 정도.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구정 광고를 해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유통하는 거예요. 제품은 다 아메이가 직접 만들어요. 아까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래서 이상한 업체들 보면은요. 아메이랑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없어지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메이는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제품이 없다라는 거죠.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품이 다 가능하죠. 사용해보고 나서 90일 내 100%. 근데 하자 시에만 30일 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가 커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이 네트워크가 커진다는 뜻은 뭘까요?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아메이를 바라보면요. 절대로 1000번으로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의 미래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노하우의 시대는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다 말하면 안 되죠.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죠. 21세기는요. 정보를 많이 유통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서비스를 공짜로 하겠다는 모든 회원들,
아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을 가진 어른들은요, 카카오톡에 다 회원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카카오톡에 회원 가입수가 늘어나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요, 회원수가 많아지면서 뭐가 발생됐죠?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는 게임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카카오톡에 조인되기 시작했고, 회원들이 회원 가입비 없이 문자는 공짜로 했지만 무언가 사람들은요, 튀고 싶어 하고요,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싶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똑같은 문자 싫다는 거죠. 특별한 이모티콘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유료 서비스죠. 돈을 내야 되죠. 우리가 낼 때는 200원, 500원, 100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 전 국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운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산 그런 문자의 수수료를 챙기는 게 카카오톡이에요. 네이버가 제품 팔아서 부자 됐어요? 근데 네이버의 자산 가치는 엄청 높죠. 네이버에 주식이 있으면 엄청 부자예요. 그건 아시죠? 네이버 주식 갖고 싶으시죠? 엄청 부자예요. 근데 네이버는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소비자를 다 모으고요, 업체들을 연결시키는 것 뿐이에요. 커넥션. 연결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라는 거죠. 미래의 부자는. 여러분, 기득권이 있는 부자예요. 목매지 마세요.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하시고요, 무언가 제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메 제품을 판매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매 마진을 남겨서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판매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때요? 소비자를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다 음악을 좋아하죠. 나는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소비자들은 다 음악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야. 근데 맨 처음엔 테이프를 들었어요. 이제 LP판을 들었죠.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뭘로 변했어요? LP에서? CD로 변했죠. 그럼 어때요? 저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LP판을 공급하는 사장님이 망할 뿐이에요. 왜? 내 소비자는 음악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 CD로 듣고 싶어 하니까. CD로 듣고 싶어 하는 소비자는 나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변했어요? MP3로 변했죠. MP3랑 CD랑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CD를 만들던 공장의 사장님이 갑자기 MP3를 만들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MP3로 음악을 듣고 싶은 소비자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소비자를 모아서 내 걸로 갖고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제품을 판매해서 무언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럼요, 여러분,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의 문맹은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문맹이라잖아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문맹 소리 안 들으시려면. 그래서 아메의 기회는 뭐냐면, 소비 습관을 바꿔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음에 와닿지 않죠. 제가 L치약을 계속 썼다? 그럼 제가 부자 될 확률 있어요? 부자 될 확률 0%예요, 0%. 구씨 회장님, 손자, 손녀들 유학 가는 비용을 한 30년, 50년, 100년 동안 대줬겠죠. 근데 제가 8년 전에 철저하게 아메이 제품으로다가 바꾸겠다고 한 이유, Y가 있어요, Y.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바꿔요? 친구가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한 Y가 있었어요. 내가 치약을 왜 아메이 제품으로 써야 되냐?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을 1%로 봤어요. 0과 1은요, 굉장히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0은요, 불가능이고요, 1은 가능성이에요. 저는 가능성이 있는 치약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어떤 가능성?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제품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평생 써봤자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제로인데 내가 뭐하러 그걸 써? 써봤자 캐시백도 안 나오는데. 근데 아메이 제품은 내가 썼는데 1% 이상의 기회가 있는 제품인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제품인데 나 혼자만 써도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캐시백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명한 소비라는 거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요, 처음 오신 분들이요, 아메이 사업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1%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처럼 제가 8년이 지나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미 부자가 됐죠.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을 제가 쓰는 Y, L치약 쓸 때는 저희 딸 유학 보낼 수 없었죠. 물론 저희 남편이 더 잘 벌 때는 보냈겠죠. 나중엔 저희 남편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보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아메이 제품을 바꿨으니까 제 딸을 제 돈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바꿔 쓰고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딸을 유학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딸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만 원을 구매했을 때 비교를 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마트에 가면 뭐예요? 0.1%를 돌려주죠. 근데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마트에 가니까. 맨날 변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했을 때 200점이고요. 1년으로 계산했을 때 2,400점. OK 캐시백이면 만약에 돈으로 돌려주면 2,400원이겠죠. 근데 아메이 마트는 매달 내가 똑같이 그렇게 아메이 제품으로다가 브랜드 체인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브랜드 체인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6,000원씩 1년을 계산해보면 72,000원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고 와서 그래요. 아유 뭐 아메이 제품 바꿔 써봤자 6,000원 받는데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메의 배가의 원칙이 있다는 거 몰라요. 20만 원 썼으니까 6,000원이고 40만 원 쓰면 12,000원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산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근데 아메에는 배가의 원칙으로다가 돈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받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친구 6명과 공동 구매를 했을 때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이쪽에 마트에서 친구랑 해봤자 친구랑 포인트 합산 안 되죠. 아메에는 포인트가 합산이 된다는 거죠. 친구한테 아무리 어디 마트가 좋다고 광고를 해도요. 내가 버는 돈은 2,400원 똑같다는 거죠. 근데 아메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미래의 부자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 나누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내 중심으로 소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메 제품을 좋아하는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내가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했더니 1년에 108만 원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 너무 제가 이해하고 있죠. 무학력 필요 없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성공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그분은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핀이에요. 무기술. 재고 없죠. 저희 남편이요. 재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재고가 없어요. 왜? 물류센터에서 내가 클릭할 때만 딱 배달해 주니까. 우리 집에다가 제품을 쌓아놓고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뭐 핀 만들어가지고 팔고 뭐 옷 팔고 이러는 친구들 보니까요. 집이요 엉망진창이고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애기 키우면서 그거 하는데요. 재고를 다 자기네 집에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 떨어지거나 처리 지나거나 이러면 맨날 땡처리하고 버는 것 같은데 버는 게 아니에요. 집 깨끗해요. 저희 집 한번 와보시면. 외상 없죠. 채무 없죠. 종업원 없죠. 저희 남편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종업원 없는 거. 회사가 잘 나갈 때는요. 종업원이요 자산이라고 느꼈대요. 왜? 직원들이 다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직원들 월급은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직원들이 부채로 느껴지더라. 그래서 저희 남편 회사도요. 직원들을요. 많이 줄였어요. 그 다음에 정직원 말고 계약직으로다가 많이 다 바꾸더라고요. 굉장히 종업원 없는 거. 파업 안 하죠. 1인 기업이니까. 파업 누가 해요? 파산 안 한다는 거죠. 왜? 제가 돈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밖에 사업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요. 저희 남편도 대기업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저희 집 담보 다 잡혀 있어요. 어음을 안 쓰기 때문에 부도는 나지 않지만요. 집을 담보 잡히지 않으면은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재벌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안정장치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좋아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째라는 거지. 대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잘 나가지만 삐끗하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재해 없고 손실 없고요. 정년이 없어요.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언가 자기 사업을 해보시면은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저는 저희 옆에서 저희 남편을 많이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세계 최대의 PR그룹의 회장님이신데요. 소비자 스스로 창조해낸 진실 외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특정 제품, 서비스를 써본 경험에 진실이 있다고 믿는 시대이다. 그래서 경험의 시대고요. 스토리의 시대예요. 지금 21세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다가 좋다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만 끝나요. 그래서 써봤어? 안 써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거예요. 경험의 시대라는 거죠. 91년도에 아메이 카달로그예요. 전단지처럼 생겼죠. 제품 5가지 가지고 아메이가 시작했어요. 제가 베트남 아메이를 가니까 한 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제품이 5가지에서 지금 1000가지가 됐어요. 뭘 의미할까요? 많이 팔으라고? 아니에요. 왜 세제를 5가지 갖다 놨을까요? 아메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뉴트라이트를 가져다 놔봤자 재고가 쌓일 거 아니에요. 안 팔려 나가니까. 근데 점점점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연차에 따라서. 미국은요 100만 가지가 넘어요. 제품이. 베트남 아메이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요 이렇게 나눠져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세대는 방문 판매처럼 하는 거. 2세대는 다단계 형태처럼 됐어요. 왠 제품의 가짓수가 적어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 홈쇼핑이 이제 됐죠. 99년부터.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 시대가 넘어왔어요. 저는 이제 모바일 이때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아메이냐? 제가 Y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How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Y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메이 창업 이념이요. 가족. 제가 그래서 가족이 회복됐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이혼할 뻔했거든요. 저도 돈이 없었잖아요. 신혼 때는.
돈이 없었을 때는 다 건강하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만 조금만 더,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이 원하는 대로 들어왔는데요. 알았어요.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말은요. 그때 말하시는 거예요.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마다 다 각자 들려요. 난 얼마가 들어오면은 나는 만족해. 얼마가 들어오면 만족해. 제가 만족했던 액수가 있었어요. 그 액수가 딱 들어왔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근데 지금 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액수가 안 들어오는데 야 돈이 인생의 전부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 너무 하고 싶은데 이혼은 못하고 왜냐면 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남편이랑 나는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제가 라이프스타일 하나도 안 나오고 하루 세끼 밥 똑같이 하고 남편이 잘 나가는 것 뿐이지 난 똑같아. 조금 달라졌다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뿐이에요. 좀 제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근데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제가 원했던 건 다른 거였거든요.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은 나랑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이제 고만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수발하는 거 고만하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은 거. 왜냐면 이혼을 해야지 여기서 떠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희 미국에 있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하지 말고 기러기 아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3월 달에 떠나려고 다 수속해놨거든요. 애들 둘 데리고 떠나려고. 근데 12월 달에 제가 마케팅 플랜을 듣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전 봤죠. 3번 듣고 전 비전 봤어요. 제가 찾던 일이었거든요. 아메이가 자유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챙기고 그런 자유로운 아메이가 너무 좋았어요. 어디 구속되지 않는 거. 제가 참쌀 없는 감옥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메이 그런 게 막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막 프리덤,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되게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니까요. 자유롭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12월 달에 마케팅 플랜을 듣고요. 미국에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갔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지금. 불보듯 훤해요. 감사하죠. 저는 꿈꿔요. 그렇게 그냥 평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짝지어준 내 배우자랑 그냥 안 아프고 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되던가요? 저도 되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중풍으로다가 이미 쓰러져 있는 집에 시집간 거 아니에요. 눈이 멀었잖아요. 미친 거죠. 사랑에 미친 거죠. 근데 그 사랑도 식더라는 거죠. 7, 8년이 지나니까. 근데 그 사랑스러운 남자가요. 걸음걸이만 저쪽에서 걸어와도 막 꼴배기 싫어. 저 남자 내 남편 맞아 막? 밥을 먹는데 뒤통수를 막 때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아메이가 주어지는 그 보상 여행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보세요. 제 17년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아니면 침대를 1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아니죠. 아마 한 10년 돼도 결혼했을 때 사온 침대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매트리스도 잘 안 바꾸잖아요. 근데 제가 여행을 가서 알았어요. 맨날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겨웠던 거예요. 맨날 똑같은 식탁에서 밥 먹으니까 지겨웠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런데 여행을 가니까 맨날 틀린 침대에서 일어나죠. 맨날 틀린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안 차려.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가면 돼. 우리 남편 여행지에 가니까 얼굴이 펴졌어. 그 다음에 옷이 뭐예요? 자유로운 복장이죠. 더 젊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요. 저는 항상 시크릿해요. 다른 남자랑 지금 같이 여행 가는 걸로다가.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막 가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가요. 처음 보는 여자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서로한테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되게 즐거워해요. 와, 진짜 제가 코타키나발루 4년 전에 처음 갔을 때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저 가발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땀띠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안 벗었어요. 스타일을 제가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절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를요. 실감해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영원한 로맨스를 꿈꾸시는 사람들은 여행을 한번 다녀보세요. 아메이가 보내주는 보상 여행이. 그래서 전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가족을 찾게 돼요. 저희 친구들도요. 남자애들 사춘기 키우는 제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막 울어요. 막 맥주 마시면서 막 울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은 고등학생 아들하고 저렇게 여행 다니면서 저런 사진 찍는 엄마가 저밖에 없거든요. 재수없다고 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희망이 있죠. 내가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분 저축 왜 하세요? 알뜰해서 하세요? 사실은 다 쓰고 싶잖아요. 다 쓰고도 모질라죠. 근데 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하면 왜 불안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왜 저축하는지 아세요? 무의식 속에선 다 알고 있는 거야. 불안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창창해. 저축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게 있어. 저축을 뭐하러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라 그래요? 아메이 알아보라고 하면은 나 됐거든. 우리 남편이 나 집에 있으래. 살림만 하래. 애기 보래. 집에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래. 집에 있는 게 돈 버는 거래. 우리 남편이 하지 말래.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메이가 그런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저금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보험 들고. 그것도 뭐예요? 남편 생명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왜? 돈 버는 애가 죽으면
내가 타서 써야 되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정말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우, 나 돈에 관심 없어. 너나 벌어. 돈이 인생의 전부니? 오늘 아침에도 책값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고 오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 뭐 암도 많지만요, 정신병도 엄청 많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가 돈이 없는 걸 아는데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신병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 내가 그 불안한 미래가 내가 알고 있는데 아메이라는 수단을 딱 알게 되니까 희망이 확 생기니까요. 누군가가 아메이가 이상 같다고 얘기해도 막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난 정보를 알고 있고 새로운 신흥 부자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보상은 끝내줘요, 정말로.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유로운 그런 바닷가에서 혼자 누워있는 거 해먹에 이런 거 제가 한 거예요. 포브스 잡지에 보면은요, 개인 기업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놨어요. 아메이가요, 28위였는데 2011년도엔 2012년도엔 25위예요. 힐튼 호텔이 38위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이 큰 회사면 좋은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고요. 매출이 크다고 좋은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신뢰가 있는지 진짜. 그다음에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는. 자산을 어떻게 만들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자산은 뭐예요? 건물 소득이죠. 건물. 그게 뭐예요? 유형의 자산. 아메이는요, 무형의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면은 로스맵이라고요. 가상 공간 속에요.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년에서 5년 플랜은요, 실질적으로 인터넷 가상 공간 속에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시스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맨날 제품만 팔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상 공간 속에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2년에서 5년 동안 그 네트워크를 짜서 5년 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건물을 5년 동안 지을 때는 계속 내가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돈 들어가죠. 건물 다 지어지면 어때요? 이제 건물 올릴 거 없으니까 이제는 임대소득만 받으면 되는 그런 소득이 아메이 무형 자산, 네트워크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아메이의 지금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의 의장님이에요, 의장.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이 벌써 재임하신 거예요, 두 번째. 미국에서는 최초예요, 최초. 우리나라 정경련 같은 거. 미국은 뭐예요? 전 세계에 그런 자리에 리더로 아메이 회장님이 재임됐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아직도 아메이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2002년에 이어서 2013년에 미 상공회의소 의장에 재선되었다. 아메이 창업자인 아버지와 제이벤 앤델이 이어 부자가 선출된 것은 최초다. 아빠도 상공회의소 의장이었고요. 아들도 상공회의소 의장인데 아들은 2번이나 벌써 올해 다시 새로 재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역대상 부자가 그렇게 된 거는 없다는 거죠. 부자가 된 가족은. 그 다음에 한국 아메이 30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선정됐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0대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NBA 올랜도 매직팀의 구장을 가지고 있어요. 구단주예요, 구단주. 미국에서는요,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 돈만 많다고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요, 아메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5%를 소비자들한테 돌려줬다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직접 판매 협회에서 작년에 1등을 했어요, 아메이가. 그래서 1959년에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미시건 에이다에 제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이랑 공장이랑 헤드쿼터가 다 있어요. 연구실이 다 있고요. 엄청난 연구원들과 과학자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제품 한번 볼게요. 아메이 제품 보면 제품의 원가가 고품질이고요. 타사 제품의 원가는 저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광고비로 쓰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치약 광고했는데 막 10억 받고, 뭐 그냥 되게 저가의 화장품 광고했는데 막 10억 받고, 냉장고 광고했는데 막 10억 받고 막. 그 광고비를 다 우리 주머니에서 가져간 거라는 거죠. 예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광고비가 못생겨서 내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못생긴 것도 열받는데 연예인들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내가 돈까지 내야 되냐고. 근데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제가 쓰는 화장품 피부 좋아진 거 광고하니까 광고비를 차지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군으로는 뉴트라이트, 79년이 된 뉴트라이트가 있고요. 전 세계 넘버1이에요. 천연 원료로다가 만드는 비타민이에요. 합성 비타민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유로 모니터에서 1위라는 거죠, 1위.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유일하게 GMP 명예전당에 올라간 거예요. 이 GMP는요, 의약품 제조 기준이거든요. 근데 건강보조식품인데 GMP 명예전당에 올라간 유일한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농 인증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달라요. 다른 데도 천연 원료라고 하지만요,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4군데의 유기농 농장을 다 가지고 있고요. 매년 인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가 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요,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바디키라는 제품이 이제 새로 나와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거.
뭐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요. 이제 앞선 미국은요, 이미 이런 팩들이 나와요. 건강관리 종합팩, 우먼팩, 뭐 남성팩 이런 식으로 뭐 면역관리 종합팩, 노화 관리하는 팩, 심혈관 관리팩 이런 식으로 팩들이 다 나눠져서 나와요. 그 내가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심장 관련된 저 팩을 주문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좋죠. 이건 미국 암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희 성공하신 분들 다 사진 찍은 거 보셨겠지만 아티스트가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글로벌 탑5 브랜드인데요. 프리스티지 화장품이에요. 메스 화장품은 싼 화장품이에요. 프리스티지는 연구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프리스티지 화장품 업계에서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이고요. 요즘엔 잡지에 다 많이 나오고요. 아메 화장품, 아티스트들이 좋은 거 다 알아요.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써본 사람들이 구정 광고랑 이미지 광고. 공기청정기도 미국 천식협회의 인증을 받은. 그래서요.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잡아주는. 감기 바이러스도 잡아줘요. 다른 공기청정기 못 잡아요. 왜? 이 헤파의 기준이 0.3인데 저희 건 0.009거든요. 다 잡아요. 다 잡아. 다른 거는 0.3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기계는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도 인정해준 세계 유일한 공기청정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카탈로그에 인정받은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격은 3분의 1 가격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아메이 퀸. 저희 남편이요. 저 없을 때는요. 진짜 라면도 안 끓여 먹었던 남자인데요. 너무 웃긴 게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 동창 여자가 생일이래. 그래가지고 친구 4명이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 타고 들어가지고 케이크를 보니까 너 케이크 구울 수 있니? 그랬더니 자기 케이크 구울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치즈 케이크 구워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되게 맛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려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초등학교 친구 만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후원해보려고 하나 봐요. 저희 남편이 열심히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요. 라면도 안 끓여 먹었던 남자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케이크를 잘 배워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퀸이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재료 집어넣고 뚜껑만 덮고요. 인덕션에다가 몇 번 불 맞추고요. 몇 분만 맞추면 다 케이크 나와요. 너무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진짜 명품 냄비 중에서 18-8 그 의료 재료를 만드는 그런 재질로 만든 것 중에서요. 케이크 되는 냄비는 아메이 퀸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명품 냄비도 좋은 거 많죠. 가격은 3배에서 10배. 근데 빵은 안 돼요. 아메이 퀸만 된다는 거죠. 대단하죠. 저는요. 집에서 정말 케이크랑 빵을 다 만들어 먹어요. 뭐 선물 받거나 저도 가끔 사 먹을 때는 있죠. 왜 그렇게 하기로 했냐면은 텔레비전 보고 그 말통으로다가 계란이 다 깨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저는 새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특히 대기업이 더 그러더라고. 이만한 말통에다가 계란이 다 깨져 오는데 싱싱한 것만 올까요? 좀 상한 계란도 거기 다 섞여 있다는 거죠. 더러워 죽겠어. 그거를 보니까 빵을 못 사 먹겠는 거예요. 알면 그래요. 알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면요. 먹지 못할 것만 많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덜 집어넣으니까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거죠. 미래의 빈익빈 부익부가요. 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요. 돈이 없어서 더 아프고 돈이 있어서 안 아프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조미료 나쁜 거 다 알죠. 근데 저도 밖에 나와서 외식하거든요. 돌아다니니까. 여기서도 다 거의 외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조미료 나쁜 거 하지만 먹죠.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먹었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빼내는 솔루션이 돈이 들어가요. 유산균이나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다 돈이야. 건강보조식품 사 먹을 돈 없으면 그냥 여기서 갖고 있는 거죠. 맛있게 즐겼어? 나는 솔루션 알아. 돈이 있어. 유산균하고 식이섬유소 먹어서 바깥으로 빼낸다는 거죠. 라면 같은 거 사 먹으면요. 비타민C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어요. 중화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이 사춘기잖아요. 용돈 주고요. 밖에 나가서 떡볶이 사 먹어요. 라면 다 사 먹어야 돼요. 저는 뭐예요? 솔루션을 아는 엄마. 걔 들어오면은 다 바깥으로 빼내요.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이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돼. 남자가 그래 보세요. 저는 그런 아들 싫거든요. 재수 없잖아요. 근데 다 먹고 집에 와서 쫙 빼내고. 그래서 미래에 돈 없으면요.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요. 더 아프다니까요. 왜? 먹거리가 그렇게 안전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건강 안 하잖아요? 지옥에서 30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2배로, 3배로, 10배로 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강한데 내 다리가 멀쩡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100세까지. 그럼 돈 들 들어요.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돈은 10배 써. 근데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미리 건강 관리하세요. 아메이가 기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메이 세제. 이 세제가 왜 대단하냐? 왜 꼭 아메이 거 써야 되냐? 왜? Why? 다른 세제는 물에 들어가면요. 물을 오염시키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생분해 세제라서요. 48시간에서 72시간이 되면요. 물로 돌아가요.
그걸로도 써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가격이 똑같다면은? 저는 그래서 써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한테 다 말해줘요. 애기 엄마들한테 다 얘기해요. 가격이 비슷하고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고 하천까지 오염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거 써야 되지 않냐. 그게 가치 소비다. 미래의 소비는요, 가치적인 소비에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난 괜찮은 사람으로다가 느끼고 싶으니까. 나 하천 오염시키는 거 알면서 막 써. 나 멋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야. 환경 파괴 주범이잖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쓰면서 내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나 환경 운동하면서 써. 난 지적으로 나 이거 세제 찌꺼기가 안 남고 하천 오염시키지 않는 거 알고 써. 89년도에 유엔에서 환경프로상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세제 쓰면 유학도 보낼 수 있는데 캐시백도 받아. 써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Y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실험을 실질적으로 해요. 미국에서는요 실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합성세제는요 물 분자랑 섞이면 저렇게 뿌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근데 아메이 세제는요 시간이 가면 물로다가 변한다는 거죠.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아메이가 58개국의 모든 세제를요 그 물까지 연구하고요 나라마다 나가는 세제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카드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한국 아메이는 아메이 현대 M카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든 자영이든 전문직에 계시든 자기가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가 되는 임시소득이라는 거죠. 전 그거에 꽂힌 거예요. 저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임시소득이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진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소득을 갖고 싶었는데 저는 건물 살 돈은 없었고 아메이 자산소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 내가 혼자 브랜드 체인지에서 쓸 때는 제품 브랜드 쓸 때는 6,000원 10,000원이겠죠. 아까 제가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그랬죠? 소비자를 많이 모으면은 저렇게 돈이 무한대로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을요, 스폰서라고 그래요. 저는 스토커라고 생각했어요. 지겹게 전화하고 계속 나와보라고 그러고 3년 반을 거절했어요. 저도 참 장난 아니죠. 3년 반 동안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거절하는 사람은요, 다 이해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3년 반 넘어가면 조금 이해 못해. 그래서 스토커처럼 생각했는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슈퍼맨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고요. 모든 걸 다 도와줘요. 그래서 슈퍼맨. 스폰서가 20만 원 정도 쓰고 여러분들이 20만 원 정도 썼다고 가정하고요. 제품을 쓰다가 좋아서 A하고 B도 20만 원씩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혼자 뭘 불필요한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던 부자던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데 4인 가족이요. 20만 원이면 정말 조금 쓰는 거예요. 평균이 78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아메에서 브랜드 체인지 하는데 한 달 내내 모아줘요. 포인트를. 왜? 중저가로 돼 있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는 볼까요? 스폰서는 80만 포인트 모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아메이 포인트는 다 합산된다고 했잖아요. 스폰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친구 2명한테 전달해진 포인트 모두가 다 합산이 돼요. 스폰서는. 그래서 80만 포인트는요. 저기 옆에 보너스 테이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 아까 35%에서 6%를 찾아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스폰서는. 그럼 48,000원인데 저 48,000원이 스폰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아가씨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수입이 역전된다 그랬잖아요. 아메이만 유일하게 역전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시고 A하고 전달하셔서 60만 포인트가 모아졌어요. 네트워크가. 60만 포인트도 역시 35%에서 6%를 찾아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36,000원이죠. 전체 48,000원에서 여러분들 그룹이 가져올 36,000원을 빼주면 스폰서의 수입이 나오는데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니까 12,000원이에요. 스폰서의 수입은 정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36,000원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저 60만 포인트는 A하고 B하고 같이 합쳐진 거니까 A하고 B가 가져가 캐시백을 빼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36,000원에서 이 A는요 20만 점은 3%의 캐시백을 찾아올 수 있어요. 35%에서. 35% 다 못 갖고 와서 속상해요? 아니죠.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생필품 바꿨었는데 다른 마트에서 돈 안 줬는데 아멘 6,000원 돌려준다니까요. 아까 1년 제가 계산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6,000원씩 빼주고 나니까 여러분 그룹 아까 36,000원에서 12,000원이 빠지니까 여러분이 받아갈 수입은 24,000원이에요. 스폰서는 수입이 12,000원이 됐고 여러분이 24,000원이 됐고 여러분들이 전달한 친구들은 6,000원씩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저는 S를 찍었었어요. 처음에. 여기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물어보면은 U를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느낌에 S인데 물어보니까 S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것 같대. 그냥 통밥으로다가 때려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예요? 회원가입을 누가 가장 먼저 했냐? S가 먼저 했으니까 S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다음에 포인트를 누가 가장 많이 모았냐? 스폰서가 80만 포인트 가장 많어. 회원가입도 먼저 하고 포인트도 가장 많이 모았기 때문에 스폰서가 많이 가져갈 거라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떤 기득권 뭐 이런 거에 피해보고 막 이랬잖아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수록 S를 많이 찍어요. 많이 다친 거죠. 마음이. 아메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저 포인트가 많다고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정보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S는, 스폰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한 번 공유했지만 여러분들은 A하고 B한테 정보를 2번 공유했고 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거죠. 노력을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역전됐다는 거죠. 왜 저희 아가씨보다 제가 더 핀이 높을까요? 제가 애용자 네트워크가 더 크기 때문에 제 네트워크, 제 소비자 그룹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더 높은 거예요. 아까 제가 소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력순이고 스폰서 수익과 무관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단계예요. 다단계는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정해졌어요. 1단계는 30% 뛰어가고 2단계는 20%, 3단계는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엔 자기가 가져갈 돈이 없잖아. 피해가는 건 없어요. 합법적인 다단계는. 아메는 다단계 아니라 그랬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6번째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도 돈 가져가고 싶으니까 누군가를 계속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아메이가요, 누구를 피해 끼치는 건지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아메이를 아직도 다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메이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누구를 피해 끼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캐시백을 받아봤는데 동생한테 가서 너도 나처럼 쓰고 너도 나랑 똑같은 캐시백을 받으라고 정보를 얘기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들이 다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썼을 때는 6,000원인데 여러분들이 6명한테 전달. 여러분까지 7명이 써서 140만 포인트가 되고요. 9%의 캐시백을 찾아올 수 있는데 12만 6천 원이에요. 근데 그 6명이 20만 원씩 쓰면 아까 6천 원 찾아간다 그랬으니까 그 6명 거를 빼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9만 원의 캐시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친구들이 연두색 친구들한테 2명씩 광고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31명이 되면서 20만 포인트씩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니까 620만 포인트가 되고요. 35%에서 15%를 찾아갖고 올 수 있어서 총 캐시백은 93만 원을 찾아올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이 93만 원은 여러분들의 노력뿐이 아니고 제품을 쓴 소비자들한테 다 캐시백을 나눠주고 난 나머지는 57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 외에 50만 원도 너무 괜찮다는 거죠. 저희 남편이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요, 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더 돈 부자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다가 제 통장에 53만 원 들어오니까 아메이 사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아메이 얘기하지 말고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애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어머니 아버님 잘 봉양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어차피 처음에 만날 사람도 없고 정보를 줄 사람도 없어요. 저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사람 만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14명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해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말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어때요? 말 잘해요? 말 잘하죠.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여기에 올라와서 저랑 똑같이 한다면은요, 전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저는요, 1000번도 똑같은 얘기를 더 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트레이닝 된 거예요. 아무것도 말 못했던 사람이 이 정도 말 잘하면은 저희 그룹 시스템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여기 와서 나랑 똑같이 그러면 나 기분 나쁠 거라고. 제가 말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전 노력했거든요. 저는요, 우울증에서 사람 아는 사람 없어서요, 땅바닥만 보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땅바닥만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게 하고 싶은데, 자산적인 수입의 속성이 양동이가 아니고 임시소득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는 수입이었기 때문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칠판 갖다 놓고요, 인형 앉혀놓고 했어요. 초등학교 애도요, 앉혀놓기 쑥스럽더라고. 그래서 걔 학교 간 다음에 인형 앉혀놓고 연습했어요. 저 말 더듬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들 사이에서 내가 어더더더 해가지고요, 하면 벌써 무슨 말인지 다, 이런 말 하려고 그랬지? 그래요. 제가 말 되게 빠르죠? 왜 말 빨리 할까요? 극복한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니까 자꾸 버벅거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빨리 하니까 말을 안 틀려요. 근데 아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초긍정이거든요? 저희 그룹에 어떤 리더님이 그래요. 박은영 리더님은 천재래. 왜요? 그랬더니 이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데 하드웨어가 못 쫓아가서 말을 더듬었는데 이 하드웨어를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이 좋은 머리를 쫓아가서 말이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야. 어머, 나 천재인가 봐 막 이러면서. 제가 아메이 아니었으면 천재라는 소리 들었을까요? 어버버버 소리 들었겠지, 우리 자매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 전달했을 때 자매들 다 반대했다니까? 무슨 네가 아메이 하냐고? 근데 어버버버 하는 박은영이가 여행 갔다 오니까 다 조인됐어요.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 잘나서 하면은요, 잘났으니까 성공했겠지 이래요. 어버버버가 성공하면요, 다 와요, 다 와.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사업은요, 한 사람 뒤에 100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하면 어때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네트워크 사업은요, 한 사람 뒤에 10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동그라미죠? 파란색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연두색도 연결 알 수 있죠. 이게 연결 되다 보면요. 이 회색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네트워크에 그게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4명이 있는데 한 사람 뒤에 100명이 있다는 소리를 강의장에서 들었어요. 시스템 공부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그 강사님이 그랬어요. 한 사람 뒤에 100명이 있다고. 제가 어떻겠어요? 희망이 넘쳤겠죠. 14명 곱하기 100명이니까 1400명. 와, 내가 1400만 소비자만 있어도 진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말 아메 열심히 했어요. 단순한 게 진리인 것 같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지면요, 두려움이 커진대잖아요. 아메 사업을 듣고서 두려운 이유는요, 아메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죠? 두려움이 사라져서 아메를 잘하게 돼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색 동그라미까지 다 전달됐다고 가정해요.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내가 1대1로 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1대1로 안 만나도 구정 광고를 해줘요. 제품을 써본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총 79명이 되고 20만 포인트 쓰니까 1580. 1000만 포인트가 넘으면 21%를 차지할 수 있고요. 331만 8천 원에서 모든 사람들의 캐시백을 빼주고 난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는 144만 6천 원을 찾아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00만 포인트를 넘은 사람들은 SP, 실버 프로듀서, 은을 캐는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1년에 3번 정도 이런 네트워크 유지될 수 있겠죠. 유지 안 되는 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안정이 안 됐을 때는. 매니아가 아니니까. 근데 매니아들이 점점 되거든요. 제품이 좋아서. 그러면은 1년에 3번 이런 네트워크 유지되면 GP, 1년에 6번 정도 유지가 되면 플래티늄이에요. 그래서 연소득이 플래티늄이 되면은 정식 사업자로 인정해주고 워커힐 호텔 2박 3일 가고요. 소득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세후예요. 세금 띄고. 상속되고요. 해외여행. 그래서 저는요, 다이아몬드가 꿈이 아니었고요. 200만 원 벌고 싶었어요. 남편 몰래 들어오는 200만 원과 1년에 한 번 가는 해외여행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어버버가 되니까 우리 자매들이 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플래티늄이 되면 플래티늄까지 가는 방법을 안다면 모두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는 처음 시작해서 플래티늄까지가 가장 어려워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소득이 많으니까 무언가 특별한 걸 더 해야지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제 그 자기가 경험을 바탕으로 즐겁게 하시면 돼요. 즐겁게. 왜냐면 플래티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 가르쳐주고 두 사람 가르쳐줘서 나처럼 그런 혜택을 받게 도와주면은 사파이어. 수입은 4천에서 6천이고요. 해외여행 가고 상속돼요. 새 그룹을 만들면 에메랄드.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에메랄드가 됐죠. 그래서 수입은 6천에서 한 8천, 뭐 1억까지 가시는 에메랄드도 있어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해외여행 첫 해에 2번 가고 상속이 돼요. 그래서 6 친구들을 다 플래티늄 이상으로다가 만들게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평균 수입이 세금 띄고 1억 5천. 그 다음에 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여행. 근데 한 번 가지고 부족해요. 영원한 로맨스를 꿈꾸시려면요, 3번은 가셔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1년에 3번 여행을 가는데요. 이코노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간다는 거죠. 당연히 상속이 되고.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있고요. 수입은 핀 하나가 업될 때마다 수입은 더블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핀이 우리나라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은 누가 결정하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무한대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는요, 필수로 하시고요. 이후의 핀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평생 직업이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건강이 나쁜 사람. 뉴트라이트 먹고 좋아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피부 들어온 사람. 아메이 사업 잘 돼요. 아티스트면요, 피부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성질 들어온 사람, 아메이 사업하면요, 굉장히 인격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변한 모습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또 아메이를 알아보기도 해요. 뚱뚱하신 분, 아메이 사업 정말 잘해요. 딴 데서는 뚱뚱하면 잘 안 뽑죠. 키 작아도 안 뽑고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뚱뚱하면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게 만약에 다이아몬드야. 그럼 다이아몬드는 실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인세 소득이 되는 안정적인 소득이고요.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 소득이고요. 인플레이 걱정이 없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소득이 예전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5천이 넘잖아요. 왜? 인플레이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요. 보험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수입에 한계가 없고요. 선착순 아니에요. 제가 벌써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아가씨가 스폰서인데 저희 아가씨가 에메랄드니까 제가 수입은 역전 벌써 했고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58개국에서 모두 다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도 들어와요. 미국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제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메이 사업은 제품을 브랜드를 바꾸세요. L치약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가능성이 1% 이상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1% 이상 있는 아메이 제품으로다가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세요. 해봐서 손해볼 이유는 없어요. 캐시백 받죠?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품을 쓴다는 이유로. 왜? 내가 제품을 쓰면요, 아메이 스폰서가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럼 언젠가 귀가 열리거든요. 근데 아메이 제품 안 쓰면요, 기회는 오지 않아요. 스폰서는 찾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폰서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회는.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요, 텔링 더 스토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내용.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너도 어차피 어디 가서 치약을 사야 되잖아. 사람들은 그래요. 알았어, 네가 아메이 사업하니까 내가 사줄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주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꼭 써야 되는 제품이고요, 사야 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마트 가가지고 사장 나오라고 그래. 나 치약 사주러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왜?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요, 치약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아메이 치약이 아니라도요, 죽을 때까지 사서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기회가 없는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두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면 돼요. 써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3리치가 돼요.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근데 건강 리치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2014년도가 크루즈 여행으로 확정됐죠. 부호들의 마지막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다가 부산에서 뜨는 거는 아메이가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그 크루즈 여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그래서 스폰서님들한테 크루즈 여행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고요. 그 영원한 로맨스를 꿈꿀 수 있는. 그래서 크루즈는 오실 때요, 드레스를 5벌은 준비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시크릿해요. 크루즈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 난간에서는 요색 드레스를 입어야겠구나. 요 계단에서는 무슨 색 드레스를 입어야겠구나. 생생하게 상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루즈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아메 알아보시는 분들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2014년도 확정됐으니까요, 남편과 둘이 부부 여행이거든요. 멋진 드레스 턱시도 입고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거기서 미래를 설계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진짜 미래 걱정 안 되는 튼튼한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고요. 저처럼 죽을 때까지 할머니로서 사는 게 아니고 엄마로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며느리의 딸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여자로 살 수 있는 멋진 수단이 아메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